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 제보합니다. 파리에서 보도되지 않은 일들을 낱낱이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파리의 한 기자회견장을 나오며 한숨을 쉬는 오늘의 주인공. 한국 취재진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 물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는데요. 도대체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선수단 인터뷰 및 올림픽 취재를 진행 중에 있는 엘리샤 커입니다. 현재 한국만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취재 도중 제보를 드립니다. 현재 파리는 미비한 준비와 각종 실수로 잡음이 커지는 것만 번지르르한 올림픽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역시도 저희 미국 외신들에게는 기사거리로 많이 활용되어 왔고 아마 한국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현재 파리는 자신들의 껍데기만 감싸고 꾸밀 줄 알고 속을 파헤쳐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예로 수질로 고통받았던 생강에서 결국 트라이애슬론을 진행했죠. 그리고 결국 캐나다의 타일러 미슬로 축구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함과 동시에 구토를 10번이나 진행했죠. 아직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개막식 때 우천으로 인해 생강 수질이 악화된 이후 트라이애슬론과 수영 마라톤 훈련이 전면 취소되었었고 심지어 트라이애슬론 경기 이전 수질 검사에서도 대장균 적정 수치를 초과한 결과값이 도출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집중 조명했죠. 우리 미국의 세스라이더 선수도 이 부분을 염려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장균에 적응을 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생활했다고 할 정도니 이 파급력은 기사거리로 충분하였죠. 그리고 한국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장면이죠. 개막식 때 프랑스어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이요. 저는 미국 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동료한테 들었던 부분입니다. 올림픽 때마다 나라의 국호를 정확하게 부르며 소개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 파리는 대형 사고를 터뜨린 셈이죠. 후에 한국의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고는 들었지만 아마 미국을 상대로 실수를 했다면 공식 사과로 끝날 부분이었을까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선 지도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실수한다는 것은 개인적 견해로 보았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괄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2위를 한 프랑스 자국의 국기를 3위로 개양하는 해프닝도 있었죠. 그리고 농구 경기에 출전한 남수단의 국가 연주에서 국가를 잘못 틀고 방치해 약 20초가량 흐른 뒤 국가가 중지되었고 3분이 흐른 뒤 남수단의 국가가 흘러나오며 많은 팬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공식적으로 실수를 일삼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의 행보를 각 나라가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자회견장과 선수촌 인근에서는 선수의 각오나 경기가 끝난 직후 소감에 대한 인터뷰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미국만 하더라도 각 언론 매체에서 도합 1124명에 이르는 취재단이 파견되었고 세계 각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자국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권리를 피력 중에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발생하는 사소로이 들려오는 질문들이 공식적인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이건 전 세계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축제가 서로 헐뜯기 바쁜 느낌마저 들어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과거부터 잦은 전쟁과 식민지 통치하에 서로에 대한 날이 곤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전이라는 단어를 알 정도로 양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선수단에 대한 취재를 갈 때마다 한국 선수나 일본 선수와의 인터뷰에서는 상대 선수가 한국이나 일본이라면 항상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은 말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 탁구 선수인 히라노미우 선수가 한국의 신유빈과의 탁구 단식 경기를 준비할 때 각 선수의 각오를 듣기 위해 프레스존에 갔었습니다. 일본 외신이 줄을 이루었고 같이 8강을 준비하는 한국의 외신과 중국, 대만, 오스트리아 외 각국의 외신들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형식대로 흘러갔습니다. 각오가 어떻게 되냐? 상대 선수의 어떤 부분을 공략할 것인가?
등 경기 전에 형식처럼 물어보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죠. 형식적인 질문에 형식적인 대답이 오고 간 후 공식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 선수의 인터뷰를 위해 각국의 외신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음 선수 인터뷰를 하러 가려던 찰나 자원봉사자가 뒤를 돌아보더니 기분 나쁜 듯이 표정을 찡그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일본 기자들이 한국은 멸해야 할 대상이니 과감하게 승부하라. 지면 일본의 수치다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독도 아닌 자국의 기자가 선수에게 주는 압박이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히라노 미우 선수의 표정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인지 정색을 한 표정인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아무리 자국의 기자가 선수를 응원한다고 해도 저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말을 하는 게 옳은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언짢은 마음을 가진 채로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와중에도 추후의 경기 결과를 보니 한국의 신유빈이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었길래 내심 속으로 일본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일본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은 한국에게 금메달을 선사하는 금광이죠. 저 역시 한국의 양궁 경기를 취재할 때마다 한국인의 정교함과 세밀함, 진중함을 높이 사기에 취재라는 느낌보단 즐기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 역시 이변은 없었죠. 한국이 금광에서 금을 모두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듣기 싫은 잡음이 발생했었죠. 파리올림픽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의 임시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 각국의 기자들과 함께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각국의 기자들은 한국의 우월하고 높은 수준의 양궁 실력에 찬사를 보내고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며 우리나라들도 양궁을 잘해야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다 같이 발전하지 않겠냐며 농담 어린 부러움의 질문을 던지는 외신도 있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인터뷰가 진행되는 도중 이 분위기를 싫어하는 듯이 일본의 한 여기자는 정색을 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선 축하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인정합니다. 허나 한국의 성과가 한국의 양궁협회의 과도한 지원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돈으로 성과를 올리는 현 실태가 과연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순간 프레스룸의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당황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일본의 여기자는 도도한 표정으로 임시연 선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각국이 올림픽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선수들과 자국의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었죠. 제 성격 같아서는 일본, 제발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프레스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연 선수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돌파하듯 반박하며 일본 기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임시연 선수는 과도한 지원으로 한국 양궁 선수들이 세계 정상에 오른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편협한 시각에서 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지원에도 피와 땀이 섞이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양궁 대표팀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한다. 한국만의 공정한 경쟁이 선수들에게는 큰 자극제가 되어 스스로 더 열심히 피와 땀을 흘린다.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그저 질투와 시샘이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며 맞받아 쳤고 이어서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며 대한민국은 그것을 올림픽에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기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고 일본 기자는 표정에 변화 없이 노트북에 타이핑을 치기 시작하고 유럽 국가의 외신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재미가 있는지 서로 대화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들이 선수의 멘탈을 흔들고 공격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게 과연 올림픽 정신과 부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되뇌이며 일본의 기자들이 꼴불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프레스룸에서는 일본의 기자가 말을 할 때마다 무시하며 마음 정화를 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일본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일본보다 더 미쳐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올림픽 이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망가진 국격을 올림픽 무대에 금메달을 싹쓸이하며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실력이 아닌 상대 선수에 대한 멘탈 흔들기로 금메달을 따려는 행보가 많이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공기소총 경기 때의 일입니다. 한국의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가 중국의 황휘팅 선수를 슛오프 접전 끝에 0.1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죠. 그 이후 프레스존에서 황휘팅 선수와 반효진 선수가 자국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누구를 먼저 취재할까 하다가 왠지 큰 소리를 떵떵 친 중국 쪽이 기사거리로는 괜찮겠다 싶어서 중국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황휘팅을 향한 중국 외신들의 말이 모두 질문이 아니라 황휘팅 치켜세우기였습니다. 중국의 한 기자는 한국의 어린애가 운이 좋았고 황휘팅 선수는 운이 나빴다. 한국의 운은 오래가지 못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음 경기 준비에 최선을 다해라. 한국의 운은 여기까지다. 또 한 명의 기자는 한국 선수를 경기 전에 인터뷰로 멘탈을 흔들었어야 했는데 선수단이 막아서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0.1점이 참 어이없다.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 황휘팅 선수가 훨씬 잘한다. 알지 않느냐? 등 한국의 반효진 선수를 까내리며 황휘팅을 치켜세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수를 응원하려는 마음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같은 프레스존에 양 선수가 위치하고 있었고 한국 쪽의 프레스에서 혹여나 중국어 가능자가 있으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할지에 대해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제 마음에 느껴졌죠.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이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의 멘탈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해볼까 하다가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셨더랬죠. 그리고 저는 중국이 한국의 멘탈 흔들기를 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의 신유빈 선수가 중국의 천멍과의 단식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각오를 들어보는 프레스존에서 중국의 한 기자가 신유빈 선수에게 탁구계의 절대 강호 천멍이 상대이다. 두렵지 않은가? 이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세트스코어 한 점을 내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후두둑 던졌고 한국의 기자들은 이 질문을 듣고 중국 기자를 나무랐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발생하였죠. 신유빈 선수가 웃으며 천멍과의 승부가 기대된다. 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준비를 잘해왔다.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많이 배우는 경기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중국 기자의 멘탈 공격을 피해갔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벌어진 한국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의 김우진 선수가 자국의 브래디 앨리슨과의 접전에서 슛오프까지 진행된 끝에 4.9mm 근소한 차이로 한국의 김우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브래디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김우진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고 함께 서로를 자축하는 세레머니를 각국의 코치들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었죠. 미국의 로빈후드라고 불리는 브래디의 올림픽에서의 선전에 미국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죠. 양궁 결승이 끝나고 브래디와의 기자회견장에서 중국 외신들의 어이없는 질문으로 미국의 외신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 외신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떠오르는 신성 중국과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 한국, 양 국가를 모두 상대해본 입장으로서 각 선수들에 대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현재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양궁 종목에서만 한국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혹시 미국의 레전드로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2023년 중국이 한국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꺾으며 양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벽에 막혔습니다. 당신도 한국과의 결승전에서 결국 넘지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한국 양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중국 외신들의 황당 질문에 어이가 없었고 이 질문을 직접 들은 브래디도 난처한 듯 이마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을 하였고 그 대답은 저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어주었습니다. 브래디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김우진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10점 만점에 11점을 쏘는 것, 둘째는 바로 김우진을 쏘는 것이죠. 미국 기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던 프레스룸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중국 외신은 되려 당황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기사화했고 미국 현지 편집실에 제 기사를 기고하였죠. 이렇듯 파리올림픽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와중에 일본과 중국이 상대 선수의 멘탈 흔들기를 하고 있고 이를 한국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보를 드립니다. 물론 파리 현지에 파견 중인 한국의 기자들과 선수단에게도 주의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중이고요. 미국과 한국이 좋은 올림픽 정신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모든 선수들이 무사귀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파리 현지에서 날아온 따끈한 제보 어떠셨나요? 저는 이 제보를 받자마자 각종 커뮤니티나 검색 엔진에 검색을 돌려보았는데 유사한 기사가 한두 개는 나오지만 이 모든 내용이 나오진 않아 제 나름대로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지에서 상대 국가의 멘탈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집중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태극전사들과 태극낭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아낌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이 한창인 요즘 브라질이 파리를 향해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다. 문화유산만 내세우는 파리올림픽 망해라 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브라질 여성도 소리를 지르며 브라질 대표 선수단에 조속한 귀국을 바라는데요. 도대체 파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리아 고메즈입니다. 요즘 저는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항상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곤 했죠. 특히 브라질은 축구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미 국가의 특성상 열광하는 레벨의 수준이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죠. 그만큼 스포츠는 우리들의 몸에 피를 끓게 만드는 대표적인 자극제입니다.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기에 저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국가대항전을 진행하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는 브라질 인구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죠. 그런데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라는 대종목을 가운데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자국의 선수들의 승리를 응원하고 멋진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며 자국을 넘어 타국의 선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브라질에게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해서 브라질 국민들이 파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프랑스를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파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죠. 그 사건은 바로 브라질 축구의 전설로 잘 알려진 코임브라 지쿠 감독이 파리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나라의 전설이 타국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쿠 감독은 브라질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브라질 축구에선 빠질 수 없는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특히 플라멩고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쿠 감독이 선수 시절에 플라멩고를 연고로 둔 축구팀 CR 플라멩고를 브라질 리그 정상의 팀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비록 지쿠 감독이 선수 시절에 브라질 미드필더의 황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지쿠 선수의 반박자 빠른 패스와 공격 템포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울 만큼 빈 공간 창출 능력이 돋보였기에 현재까지도 브라질의 전설로 화두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중한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뉴스에 뜬 거예요. 가방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롤렉스 시계, 그리고 4,000유로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피해액만 약 59만 유로에 가까운 액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쿠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브라질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였는데요. 이유인 즉슨 지쿠 감독이 파리의 치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강도들의 수법이 매우 대범했다고 해요. 강도 중 한 명이 택시를 세우고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버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이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도망간 것이죠. 지쿠 감독은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강도를 당해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지쿠 감독의 가방 도난 사건에 브라질 국민들과 더불어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파리의 치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뉴스에서는 브라질과 인접한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은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는데요. 파리올림픽 축구 예선을 준비 중인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선수촌을 비운 사이 선수촌에 보관해둔 귀중품들이 도둑들에게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가의 시계, 목걸이, 반지를 분실한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티아고 알마다는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 분실당해 경기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감독이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티아고 알마다 선수의 피해 규모만 2만 유로라고 합니다. 어쩐지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대2로 패배한 것이 파리의 치안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기에 임한 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은 월드컵부터 코파 아메리카도 우승한 명실상부,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남미 선수들과 감독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느낌이 드니 프랑스가 남미를 싫어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놓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격침하여 프랑스인들에게 남미에 대한 질투와 반감이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런 사건을 통해 아무리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고 해도 치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안전은 모든 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야외 개막식을 진행하였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에는 각종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이었죠.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테러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파리 시민들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껴 야외 개막식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리 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보안 인력을 투입하는데 그치고 말았어요. 프랑스 당국이 말하길 수천 명의 보안 인력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를 떠나 해외여행을 간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무사히 테러의 위협으로 벗어나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파리올림픽에서 추구하는 파리의 문화유산과 어우러진 경기장들이 모두 야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들을 통해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고요. 이렇게 브라질에서는 파리올림픽에 대한 시선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올림픽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 브라질 선수들의 메달 소식 외에는 모든 내용이 파리올림픽의 문제에 관한 집중 조명입니다. 그중 매일마다 보도되는 내용 중 하나는 생강의 수지례기예요. 파리올림픽 시작 전부터 생강의 대장균 수치에 대해 우려하던 언론이 며칠 전 생강에서 진행되어야 할 철인 3종 경기의 트레이닝 세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생강에서 단 한 번의 훈련도 없이 바로 경기를 진행했다고 하죠. 그렇게 수질 개선에 성공하겠다고 자부하던 프랑스가 4년을 준비한 선수들에게 훈련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오로지 개인의 역량으로만 경기를 임해야 하는 사태를 발발시켰죠.
우리 브라질 언론은 센강의 유속과 깊이, 코스를 완벽히 파악하고 체감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역사상 최악의 수영 경기라고 말하며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까내리고 있는 중이죠. 이 뉴스를 보면서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수영을 좋아하긴 하는데 유속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영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긴장감과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빨리 지칠 뿐더러 호흡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이러한 최악의 경기를 열어버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너무나도 미워지며 이는 곧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이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죠. 게다가 브라질 선수단의 금메달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함마저 느끼던 저는 파리올림픽의 여러 종목을 보던 중 유독 한 종목의 중계에 시선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펜싱 경기였는데요. 펜싱의 화려한 기술과 신사적인 스포츠의 움직임에 시선이 꽂히게 된 것이 아닌 한국의 한 남자 선수의 외모에 시선이 꽂히고 말았죠. 바로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오상욱이라는 선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전 경기였어요. 한국 대 튀니지의 경기였는데 한국이 튀니지를 크게 앞서고 있었죠. 경기가 곧 끝날 것 같은 느낌에 채널을 멈추고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심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 특히 K-팝에 반쯤 미쳐있는 상태라서 뭔가 모를 타국에 대한 애국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15대 11 경기는 한국의 오상욱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한국의 승리를 바라보며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는 제가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경기가 끝난 직후 펜싱 투구를 벗는 한국 선수를 보았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마치 제가 좋아하는 BTS의 뷔를 닮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형의 얼굴이었죠. 투구를 벗고 크게 환호하는 모습에 남성적인 매력도 크게 다가왔어요. 저 남자 섹시하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한동안 TV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심지어는 TV에 가까이 다가가서 오상욱 선수의 이목구비를 더욱 더 자세히 관찰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저는 어느덧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 세레머니까지 눈을 떼지 않고 보게 되었어요. 다른 중계로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오상욱 선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오상욱 선수에게 반하고 말았죠. 오상욱 선수의 키가 192cm이고 몸무게도 94kg으로 건장한 체격이었죠. 게다가 1996년생으로 저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언론의 기사에서 오상욱 선수의 매너에 감탄하고 말았죠. 제가 시청했었던 개인전 결승에서 넘어진 상대 선수에게 오상욱 선수가 손을 내밀어 상대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오상욱 선수가 더 멋져 보이면서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한 언론에서는 파리올림픽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잘생긴 금메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오상욱 선수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공감하며 기사를 읽어보니 금메달을 딸 정도의 뛰어난 실력과 한국의 잘생긴 배우들 같이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진 대단한 선수라며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과 매너를 축하하고 칭찬하였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펜싱 어벤져스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간판 스타더라고요. 왜 어벤져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의아했는데 사진과 내용을 보니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올림픽 때마다 한국에 메달을 가져다주는 펜싱 대표 선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멋있었고 그들이 빛을 발하는 게 단체전에서의 금빛 레이스라는 것을 알았죠. 평소 BTS를 좋아하던 저에게 한국의 운동선수는 새로운 도파민으로 다가왔어요. BTS 멤버들이 다 한국의 군대에 입대한 이후 BTS의 진이 제대 후 성화봉송 주자로 나왔을 때 약간 북받쳐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BTS 멤버들의 완전체를 기대하며 멤버들의 제대만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던 저에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단체전 일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볼 수 있을 때 꼭 봐야겠다며 캘린더에 저장까지 하였어요. 불행히도 한국의 펜싱 중계는 브라질에서 진행해주지 않았고 한국 펜싱 남자 단체전 예선부터 본선까지 보지 못하며 유튜브로만 소식을 접하며 응원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한국의 어벤져스들은
순조롭게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 파리올림픽의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던 한 매체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맞붙은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준결승전을 예고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그날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단체전 준결승전이 방영되었어요. TV를 보며 한국 선수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는데 이전 어벤져스의 멤버는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모두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잘생겼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저는 오상욱을 바라보며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으로 보는 경기장의 분위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거대한 함성이 들려왔었어요. 아무래도 파리올림픽의 자국인 프랑스가 준결승전에 출전하였고 펜싱의 본 고장인 프랑스에서 진행하는 경기이다 보니 9,000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메운 프랑스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그랑팔레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랑스의 열띤 응원 소리와 함성 소리에 혹여나 한국 선수들이 기죽지는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죠. 라운드마다 5의 배수점을 선취해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단체전인데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초반부터 분위기는 한국 대표팀으로 기우는 듯 했어요. 기분이 좋아 한국을 응원하는 소리가 저희 집에 퍼져갈 때쯤 프랑스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저로서는 심판이 경고를 주길 바랬죠. 하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TV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의 불편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프랑스 선수의 항의를 묵과란 심판을 향해 대다수의 프랑스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심판의 말을 듣고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야유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모든 스포츠에서는 심판이 판정을 하고 자신의 오심이 인정되면 번복을 행사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경기 중에는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게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펜싱은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로 잘 알려져 있고 게다가 프랑스에서 펜싱이 유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커녕 멘탈을 공격하기 위해 항의를 하고 야유를 보내는 프랑스인들의 기본적인 매너는 눈을 크게 떠도 보여지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시도하려 하면 관중들의 야유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심지어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그 모습에 화가 나서 프랑스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저에게 거실을 지나가시던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저를 다그치셨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렸고 아빠는 제 옆으로 오셔서 앉으시더니 같이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고 몇 분 뒤 저희 아빠도 소리를 지르며 프랑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방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하며 프로 선수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놀라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선수들의 매너였습니다. 판정이 애매할 때마다 프랑스 선수들은 심판에게 대들듯이 다가가서 소리를 지르는 반면 한국 선수들은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 매우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의 구본길 선수는 보호구까지 벗어두고 무릎을 굽혀 심판의 눈을 쳐다보며 자신의 판정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구본길 선수의 정중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바라보며 저희 아빠는 저렇게 공손하게 판독 요청하면 내가 심판이라도 자세히 봐주겠다 한국 선수의 공손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던 오상욱 선수는 파리, 현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진 프랑스 관중들의 엄청난 야유 속에서도 묵묵하고 차분하게 45대 39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해결사가 되었고 그렇게 펜싱 사브르 한국 남자단체팀은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뻐하며 발을 동동 구르니 아빠가 브라질 선수들 응원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브라질이 벌써 금메달 하나는 땄겠다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빠에게 오상욱 선수를 가리키며 저 선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너무 멋진 남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니 아빠는 오상욱 선수를 안경을 치켜 올리시며 자세히 보시고는 미남형이네. 네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닮았다. 네가 한국 경기를 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허허 웃으시더니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결승전 경기 일정을 찾아보기 위해 방으로 올라와 검색을 하기 시작하던 도중 SNS에 오상욱 선수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살펴봤어요.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많았죠. 한국이 미운데 오상욱은 밉지 않다. 금메달을 내가 딴다고 해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싶다. 펜싱 경기 직관한 사람입니다. 오상욱 선수 투구 벗을 때 파리의 야유는 그쳤습니다. 역시 남자는 외모입니다. 젠장. 한국에는 왜 이렇게 실력 좋고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여행 가보고 싶네요. 한국이 인성과 매너, 그리고 실력으로 올림픽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도 오상욱 선수를 응원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평소 K-팝에 대한 내용 위주로 올리던 제 SNS에 처음으로 운동선수의 게시물이 올라갔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을 마주했어요. 오상욱 선수의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의 좋아요가 10,000개 이상이 찍히게 되고 댓글이 6,000개, 팔로워 숫자도 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팬 계정이었던 제 SNS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상욱 선수 한 명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댓글들을 살펴봤어요. 모두가 오상욱 선수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던 댓글이었는데 유독 좋아요의 개수가 많이 달린 댓글을 보고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댓글에는 파리올림픽이 한국의 반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함. 개막식 때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 펜싱 사브르 개인전 때 오상욱을 오상고로 소개. 올림픽 SNS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유도로 소개. 이 정도면 거의 한국 멸시 아님? 저는 화가 났지만 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진짜로 일어난 일들이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파리올림픽 SNS에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일침을 댓글로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 댓글에 수많은 좋아요가 달리고 한국인들이 제 SNS를 팔로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댓글로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가며 브라질은 한국의 친구, 고마워요, 사랑해요 등과 같이 저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했죠. 그중 제 기억을 번뜩이는 댓글을 봤어요. 네이마르가 한국인들에게 형제인 거 알지? 우리는 브라질을 형제로 생각하는 이유야.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 중 하나인 네이마르가 브라질 대표팀으로 한국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팬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환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우리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인데 한국에서도 그의 인기는 대단했죠.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한국의 팬들이 환영해주고 심지어는 네이마르가 SNS에 한국에 대한 애정을 대놓고 표현하며 브라질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화제되기도 했었어요. 네이마르가 한국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매우 즐겁게 보냈다고 하니 브라질의 여행사는 브라질 축구대표팀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국 여행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그 당시 수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음식과 놀이공원을 즐기는 영상과 사진들이 SNS에 게시되었었죠. 한국의 K-팝을 좋아하던 저에게 K-팝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자국민들을 보며 저도 기뻤고 브라질을 환대해주는 한국인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었죠. 이걸 계기로 한국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졌고 브라질 대표팀보단 한국을 더 응원하며 파리올림픽을 즐기게 되었죠. 한국은 나의 오상욱 선수가 출전한 펜싱 단체전 결승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양궁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고 공기소총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며 이번 출전에서 목표로 하던 금메달 5개를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브라질리언으로서 한국이 부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워졌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코리아하우스라는 문화 플랫폼도 파리에서 운영한다는 소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K-팝을 넘어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퍼져가게 되었어요. 현재로서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기에는 제 상황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 해외여행의 첫 여행지는 한국으로 가고 싶네요. 이렇게 제 사연을 제보드리며 언젠가 찾을 한국에서의 멋진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좋은 명소나 문화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파리올림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는 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팀 코리아 파이팅! 형제의 나라 브라질에서 날아온 마리아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주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